2026년 피파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예상치 못한 뼈아픈 실패를 겪은 이후 한국 축구계는 또 한 번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대표팀의 조기 탈락은 단순한 경기 결과 이상의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그 여파는 곧바로 대한축구협회, K퍼, 운영 전반에 대한 집중적인 의혹과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국회는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전례 없는 대규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단지 협회 내부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 축구가 다시 한번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혁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국민들을 가장 놀라게 한 사실은 대한민국 축구의 상징적인 스타 선수인 주장 손흥민이 청문회 증인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전 축구협회장 정몽규 전 회장과 관련된 여러 진술과 자료를 바탕으로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한국 언론과 축구 팬들 사이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손흥민처럼 국가대표팀의 중심 역할을 맡아온 최고의 선수조차 이번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번 청문회의 규모와 중요성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 7월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7월 22일 공식적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청문회의 주된 목적은 대한축구협회의 운영 과정에서 수년간 제기되어 온 여러 문제점들을 낱낱이 파헤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다뤄질 쟁점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입니다. 월드컵 실패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의 선임 절차가 과연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협회의 전반적인 운영 방식,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조직 관리 전반에 걸친 문제들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이재정 의원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뿐 아니라 대한축구협회의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까지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단순히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축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개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축구협회를 향한 국민들의 거센 비판 여론에 국회가 강력히 대응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는 총 13명의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며 명단에는 대한축구협회의 주요 요직을 역임했던 인물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 그리고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등 핵심 인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직 부회장인 이용수와 김병지도 국회에 출석해 직접 의혹에 답변해야 합니다. 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 중 하나는 박항서 감독입니다. 박항서 감독은 지난해 5월 대한축구협회 집행부에 합류하여 국가대표팀 지원 업무를 담당해왔으며 이번 청문회에는 전 축구협회 부회장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월드컵 실패 직후 국가대표팀 단장직에서 공식 사임했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시기에 협회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만큼 그의 증언은 협회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도 이미 청문회 출석 의사를 공식화하며 모든 결정에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회의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할 것임을 강조하며 일부에서 제기된 여론을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가족의 지속적인 협박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 역시 증인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선수는 협회 관계자는 아니지만 국가대표팀 운영과 협회 지도부 산하에서의 활동 과정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인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증인 채택은 축구 커뮤니티와 온라인 게시판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그의 이름이 증인 명단에 오른 것만으로도 국민들에게 강한 충격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측 관계자는 소속팀 경기 일정과 국회 청문 일정이 겹쳐 직접 출석이 어렵다며 서면 소명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 면제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가 어떤 위법 행위의 피의자이거나 처벌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며 단지 참고인 성격의 증인으로서 협회 운영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소환된 것임을 분명히 하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대표팀 주장으로서 국회 청문 증인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청문회의 중요성과 중대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는 7월 22일 개최될 이번 청문회는 한국 축구 역사상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과 축구 팬들의 이목은 대한축구협회의 전 현직 관계자들, 특히 정몽규 전 협회장, 홍명보 감독, 박항서 감독의 증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래도록 이어져온 논란과 의혹들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지고
이를 계기로 팬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가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기 전부터 한국 사회에서는 정몽규 전 회장의 역할과 책임을 둘러싼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가 수년 동안 협회의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중심에 있었던 만큼 국민들은 협회가 과연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특히 2026 월드컵에서 국가대표팀이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면서 팬들과 언론의 비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이번 월드컵 실패가 단지 경기 결과에 불과하며 진짜 문제는 오랜 기간 누적된 협회의 운영 방식과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경기장 안팎에서 나타난 실패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근본적인 개혁이 없이는 한국 축구가 아시아 경쟁국들에 비해 점점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큽니다. 국회는 특히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당시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은 규정된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특정 지도부의 의중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협회의 일부 핵심 결정들이 객관적인 원칙보다 특정 인물이나 집단의 의사에 좌우되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몽규 전 회장은 이번 청문회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으며 향후 협회의 미래와 개혁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팬들이 특히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왜 손흥민이 협회의 전직 주요 인사들과 함께 증인 명단에 포함되었느냐는 점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대표팀 주장을 맡아 여러 지도부와 여러 감독을 거치면서 대표팀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입니다. 또한 그는 팀 내 분위기와 협회, 코칭 스태프 간의 협력 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대표팀 선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협회의 여러 결정이 실제로 선수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손흥민과 황희찬의 증언은 대표팀 내부의 환경과 준비 과정, 그리고 선수들이 현장에서 겪었던 여러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선수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협회 운영의 문제점이나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 코칭 스태프의 지원 여부 등은 국민과 팬들이 쉽게 알 수 없었던 부분이기에 이번 조사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질 전망입니다. 또한 정몽규 전 협회장이 2026 월드컵 실패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각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전 협회장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강도 높은 압박을 받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만약 그의 설명이 국민과 국회를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대한축구협회 전면적인 개혁 요구는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출석 역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협회 부회장과 국가대표팀 단장으로서의 활동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최근 협회 운영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인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의 증언은 현재 한국 축구가 처한 구조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조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는 베트남 대표팀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어 국제적 시각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협회 내부 문제를 분석할 수 있기에 그의 의견은 이번 청문회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이번 청문회가 단순히 특정 인물의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축구협회가 진정한 개혁에 돌입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회는 감독 선임 과정, 조직 운영, 그리고 핵심 의사결정의 투명성 부족 문제로 꾸준히 비판을 받았으며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 축구는 아시아 경쟁국들에 비해 점점 더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따라서 7월 22일 열리는 이번 청문회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한국 축구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번 청문회의 결과는 대한축구협회의 조직 개편뿐 아니라 다가오는 아시안컵 준비와 2030 월드컵 준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더불어 최근 몇 달간 한국 언론은 대한축구협회의 핵심 의사결정이 실제로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모든 권한이 일부 지도부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가 감독 선임 권한을 진정으로 행사했는지, 아니면 이미 결론이 내려진 상태에서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의혹들이 이번 청문회의 핵심 쟁점입니다. 이는 한국 축구 팬들이 오랫동안 해소하지 못한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정몽규 전 회장에겐 이번 청문회가 축구 행정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그는 10년 이상 대한축구협회를 이끌며 한국 축구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평가받아왔지만 국가대표팀의 연이은 부진과 2026 월드컵 조기 탈락 이후 그의 신뢰와 권위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들 사이에서는 이번 청문회가 정 전 회장이 그간의 논란에 대해 국회 앞에서 직접 해명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출석 역시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는 여러 감독과 협회 지도부 아래서 대표팀 생활을 이어온 선수로 대표팀 라커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이자 국제무대에서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증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닌 국가대표팀의 실제 운영 환경과 국제대회 준비 과정 전반에 관한 중요한 참고자료로서 가치가 큽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국회가 손흥민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가 그의 잘못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뛰었던 선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함이라고 진단합니다. 국회의원들은 협회의 여러 결정이 선수들의 심리와 경기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코칭 스태프가 협회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선수들이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들이 실제로 협회에 전달됐음에도 해결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가장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인물은 다름 아닌 선수 자신들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더불어 황희찬 선수도 같은 취지에서 증인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손흥민 측은 소속팀 일정 때문에 청문회 출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전했으나 서면 소명이나 필요한 절차를 통해 최대한 협조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이번 청문회는 한국 축구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국가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미래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축구협회, K퍼를 둘러싼 여러 논란과 관련하여 국회가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협회 측은 청문회 출석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 진술이나 다른 방식의 답변을 요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가 대한축구협회와 관련된 문제를 끝까지 낱낱이 규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축구계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번 사안에 대해 국회가 어떠한 조처를 취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에서 주목받는 인물 중 한 명은 바로 박항서 감독입니다. 그는 일반적인 증인들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는 인물로 평가됩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축구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한국 축구 팬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축구계 전반에서 큰 존경을 받아온 지도자입니다. 베트남 축구의 눈부신 성장과 국제대회에서의 성과는 그의 지도력과 전략적 역량을 입증하는 사례로 꼽힙니다. 그런 그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과 국가대표팀 단장으로 복귀했을 때 팬들은 그가 협회 내 변화를 이끌 핵심 인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크게 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피파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의 부진과 실패가 확정된 직후 박 감독이 갑작스럽게 사퇴하면서 많은 이들은 그가 협회 내부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목격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박항서 감독의 증언은 협회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협회 운영 방식, 그리고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 코칭 스태프가 마주한 어려움 등을 생생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도자가 아닌 대표팀과 협회 운영을 모두 경험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증언은 청문회에서 매우 중요한 무게를 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큰 압박을 받을 인물 중 하나는 홍명보 감독입니다. 그는 감독 선임 과정부터 2026년 월드컵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둔 대표팀의 결과에 대해 직접 국회에 설명해야 할 상황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감독 선임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월드컵 준비 과정은 얼마나 철저하고 적절했는지, 선수 기용과 전술 운용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었는지, 그리고 결국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참담한 결과에 대해 감독으로서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 감독은 자신의 결정과 행동이 선수단과 협회에 미친 영향을 명확히 설명하고 국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팬들과 국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점은 국회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수년간 수많은 전직 선수, 축구 전문가, 언론인들이 꾸준히 지적해온 문제는 한국 축구가 단순한 경기력 부진을 넘어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협회장 선출 방식의 불투명성, 감독 선임 절차의 객관성 결여,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 그리고 독립적인 감시 시스템의 부재 등 협회 운영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적된 문제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선수 육성부터 대표팀의 경기력 저하에 이르기까지 한국 축구의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혁 요구는 대부분 구호에 그쳤고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번 청문회를 통해 그간 제기되어 온 의혹과 문제점들이 명확히 밝혀지고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마련된다면 이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수와 지도자,
협회 관계자뿐 아니라 수많은 축구 팬들도 이번 청문회의 성과를 통해 한국 축구가 새롭게 도약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청문회가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은 바로 과연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와 대한축구협회가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할 용기를 보여주며 한국 축구를 아시아와 세계 무대에서 다시 경쟁력 있는 위치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는 7월 22일에 열리는 역사적인 청문회를 통해 점차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문회 당일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도 추가로 공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정몽규 전 협회장이 국회의 강도 높은 지적과 질문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또 손흥민 선수는 대표팀 내부 상황과 관련해 어떤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할지, 이번 청문회가 2026 월드컵 실패 이후 대한축구협회의 대대적인 개혁을 알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등 여러 관측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저희는 앞으로도 이번 청문회의 모든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며 새로운 공식 발표와 중요한 소식이 나오는 즉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손흥민 선수와 박항서 감독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전직 지도부가 함께 청문위 증인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현재 한국 축구가 처한 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손흥민, 이강인 등 대한민국 축구대표팀과 한국 축구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와 심층 분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정확하고 깊이 있는 독점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